로마 귀족들은 상가와 청동으로 장식된 침대, 깃털 베개, 자수 시트에서 잤다. 가난한 자들은 집 매트 위에 몸을 웅크리고 종종 다진 흙바닥에서 잤다. 노예들은 구석에서 잠들었고 밤에도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기름 램프가 꺼지고 로마가 완전한 어둠에 잠겼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로만들은 오늘날 우리가 자는 방식과는 달리 잠을 잤습니다. 그들의 침대는 나무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불은 거친 양모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의 방은 어둡고 비좁았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편안하게 자고 곁에 하인을 두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끄러운 여관에서 집 매트 위에서 자며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로마에서는 잠자는 방식조차도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인의 침대는 단순한 휴식의 공간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렉투스라는 침대에서 잤습니다. 이는 장식된 나무 프레임으로 청동장식, 상하 디자인 또는 은으로 만든 모서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매트리스는 깃털, 양모 또는 지프로 채워졌습니다. 무엇을 가졌는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운 쿠션이 머리 아래에 놓였고 직조된 린넨 시트가 그 위에 덮였습니다. 때때로 고급 자수로 된 덮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침대에 누운다는 것은 당신이 부유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고급스러운 삶의 세계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매우 달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침대 프레임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갈대나 거친 양모 이불로 만든 매트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집에 다져진 흙바닥 위에서 바로 잤습니다. 캠프에 있는 군인들과 도로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종종 망토를 몸에 꼭 감아 입었습니다. 그 차이는 너무도 컸습니다. 상원 의원은 깃털과 비단을 가졌고 농부는 망토와 흙바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렉투스는 밤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또한 저녁 파티에서 누워있다가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쓰였습니다. 침대는 로마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매일의 일상과 죽음의식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위에서 자는 것은 공화국만큼이나 오래된 전통을 이어가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반면 침대가 없다는 것은 특권층의 영역 밖에서 살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로마인에게 침대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몸을 위한 극장과 같았습니다. 계급, 문화, 심지어 운명이 연기되는 조용한 무대였습니다. 로마의 침실을 큐비큘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침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작고 어두우며 장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빛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창문은 좁았으며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편안함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잠을 자고 사적인 순간을 보내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삶은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뜰, 식당, 도시의 분비는 거리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사생활은 드물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만 문을 닫고 혼자 있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큐비큘룸은 작을 수 있었지만 개인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조용히 잠을 잘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대부분의 로마인들에게 삶은 혼잡했습니다. 가족들은 인슐라라고 불리는 건물의 단일방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높은 아파트 건물이었습니다. 아이들, 부모, 하인들, 그리고 때때로 세입자들까지 모두 같은 공간을 공유했습니다. 잠은 혼자 월끼게 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났습니다. 노예들에게는 상황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주인과 가까이 있어야 따했습니다. 많은 철은 이들이 창고, 주방 또는
복도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들은 매트나 나무 판자 위에서 뒹굴었습니다. 그들의 휴식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일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밤의 어느 순간에도 호출 소리가 그들의 잠을 깨울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로마인들에게는 안전한 개인 공간으로서의 침실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잠은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집안의 것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큐비큘룸은 특권의 방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노예인 사람들은 공간이 있는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당신이 눈을 감을 때 당신은 결코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일상적인 습관을 밤에도 이어갔습니다. 저녁 파티에서 그들은 왼쪽으로 기대어 누웠습니다. 이 자세는 그들이 반쯤 누운 채 소파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잠에 관해서는 의사와 지혜자들이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진정한 잠은 오른쪽으로 누워야 가장 좋다고 믿었습니다. 로마 의사인 아울루스 코르넬리우스 셀수스는 오른쪽으로 누우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음식이 위를 더 매끄럽게 통과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몸이 가라앉은 후에야 왼쪽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학적인 조언이 아니라 의식과 같았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누우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아플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 예술에서는 종종 잠자는 사람을 약간 구부린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한 팔이 머리 아래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 자세는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의미도 있었습니다. 잠자는 모습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묘사될 때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은 단순히 아무 데서나 들어눕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 건강 및 전통에 의해 형성된 자세입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에게는 잠자는 방식이 생존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노출된 채 잘못된 쪽으로 누우면 추워지거나 갑작스러운 공격에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큐비큘룸에서는 더 세련된 것이었습니다. 좋은 삶의 다른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로마인이 자는 방법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몸의 자세조차도 모든 것에서 질서를 원했던 문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휴식 중인 몸은 식탁에 있는 몸과 같다고 믿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규칙에 얽매인 의식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심지어 잠도 훈련되었습니다. 로마의 밤은 긴 침묵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중세 사람들처럼 많은 로마인들은 분절된 잠을 취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잠이 찾아왔습니다. 깊고 무거워 종종 자정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깨어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일시적인 멈춤이 있을 때 도시 자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시간 동안 사람들은 랜턴을 켜고 가족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두루마리를 읽거나 가정신의 기도를 하거나 친밀한 순간을 가졌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동물을 돌보거나 다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불을 확인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이 시간이 경비 근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지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휴식 후 두 번째 잠이 찾아왔습니다. 더 가벼우며 짧아서 새벽 초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글들은 이 리듬을 암시합니다. 비록 로마인들은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흩어져 있는 묘사를 통해 이를 조합해 나갔습니다. 세네카가 언급한 불면증이나 법문서에서 기록된 야간 근무를 통해서 믿어져라. 분절된 잠은 단순히 생물학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사회도 반영했습니다. 인공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수면은 자연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어둠은 길고 몸은 반응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리듬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정에 깨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패턴은 시간을 생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밤은 공허함이 아닌 활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꿈, 필요, 의식, 모든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잠 사이의 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밤은 여러 층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인간의 목소리와 신성한 속삭임에 의해 깨졌습니다. 로마의 밤은 시간뿐만 아니라 계급에 의해서도 나뉘어 있었습니다. 부유한 엘리트에게 잠은 편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침대는 부드러운 매트리스, 린넨 시트 및 자수로 장식된 이불이었습니다. 깃털로 속을 채운 베개가 머리를 받쳐주었습니다. 하인들은 항상 가까이 있어 등잔을 조정하거나 따뜻한 물을 가져오거나 주인의 안식이 방해받지 않도록 집안을 조용하게 유지하려고 있었습니다. 잠 자체가 부의 연장이었습니다. 큐비큘룸의 침묵 속에서 특권을 보여주는 공연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훨씬 힘들었습니다. 마네큰 사람들은 지프로 채워진 자루 위에서 잤습니다. 거친 봉합선이 그들의 피부를 찔렀습니다. 다른 이들은 낡은 양모 망토를 사용했습니다. 붐비는 아파트 건물에서 가족들은 따뜻함을 위해 함께 몸을 움츠렸습니다. 공기는 근처 난로에서 나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이웃의 소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행자와 노동자들은 때때로 길가 여관을 이용했습니다. 이곳은 붐비고 더럽고 코 고는 소리, 기침, 언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은 잠이 얕고 허약하며 자주 인터럽트드 되는 곳입니다. 그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부는 고요함, 따뜻함 및 공간을 가져왔습니다. 가난은 소음과 추위, 불편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잠은 필수적이었습니다. 휴식에 대한 필요는 모든 로마인을 어떤 방식으로든 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깃털 베개 위에서 눈을 감는다는 것은 한 세계에 속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맨 바닥에서 뒹구는 것은 또 다른 세계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심지어 꿈마저도 부에 의해 나뉘어졌습니다. 어둠은 로마인들이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그들은 루케르나에 점토나 청동으로 만들어진 기름 램프를 사용했습니다. 그 작은 불꽃은 올리브 기름으로 연료를 공급받았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침실에 여러 개의 램프가 빛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아트와 모자이크 위에 변하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밤새 램프를 켜두었습니다. 자연의 어둠에 대항하는 조용한 사치였습니다. 그러나 기름은 비쌌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누운 뒤에 불꽃을 껐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을 위해 소중한 방울을 아꼈습니다. 그들의 밤은 완전한 어둠에 삼켜졌습니다. 단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별빛이나 희미한 달빛이 어둠을 간섭할 뿐이었습니다. 램프의 빛은 단순히 실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밤새 불꽃을 유지하는 것은 풍요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경계를 유지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악령을 쫓거나 가정신을 초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램프에 불이 꺼지는 것은 그림자의 세계에 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빛이 밤을 다른 세계로 바꾼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깜박이는 불꽃은 그들의 채색된 벽, 청동 그릇, 심지어 이불의 주름까지 드러냈습니다. 그것 없이는 세상이 소리, 호흡, 차가운 돌의 감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램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위, 믿음 및 안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잠은 기름의 따뜻한 빛 속에서 시작되거나 완전히 어둠에 굴복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꿈은 개인적인 그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신이나 영혼에서 온 메시지로 여겨졌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신성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악몽은 경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비전은 희망이나 치유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 관행은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스클레피우스, 즉 치유의 신에게 바쳐진 신전에서는 사람들이 인큐바티오를 수행하러 왔습니다. 이는 신전 안에서 잠을 자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식을 하고 자신을 정화하고 기도함으로써 준비했습니다. 신전의 바닥에 누운 후 그들은 꿈이 신의 안내를 가져올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병에 대한 치유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르테미도루스를 비롯한 작가들은 상세한 꿈의 의미를 기록하며 그것들을 암호화된 메시지로 다뤘습니다. 불을 보는 꿈은 열정을 뜻할 수 있습니다. 물에 대한 꿈은 재생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꿈은 재앙보다는 변화를 신호할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러한 해석을 그들의 삶에 사용하였고 선택, 두려움 및 희망을 형성했습니다. 심지어 황제들도 꿈에 의해 지도받았습니다. 일부는 그들의 승리나 정책이 저녁에 받은 비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쁜 징조를 두려워하며 제사장들에게 이들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운명과 신들이 모든 결정 위에 드리워져 있는 세상에서 잠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소통의 채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밤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목소리와 신성한 속삭임 모두가 가득했습니다. 잠 자체는 숭배의 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로마인이 평화롭게 잠을 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도시에서 밤은 시끄러웠습니다. 세네카는 불면증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는 바퀴가 돌을 지나는 소리, 개 짖는 소리, 그리고 결코 쉬지 않는 거리의 상인들을 묘사했습니다. 로마는 언제나 생동감 넘쳤습니다. 그 맥박은 침묵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철학자들에게 있어 불면증은 생각할 거리였습니다. 불면증은 도시의 소음으로 인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의 소음 때문인지 세네카와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불안한 생각에 지배당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밤새 깨어있도록 밀려오는 철학과 현실의 경계에서 괴로워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불면증은 덜 추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붐비는 아파트에서의 아이의 기침이었습니다. 얇은 벽으로 구분된 이웃의 코고는 소음이었습니다. 누수 있는 지붕의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아파트 건물에서의 삶은 가깝고 시끄럽고 종종 숨이 막혔습니다. 일부는 약초 음료, 이완의식 또는 가정신에게 조용히 기도하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단순히 참고 피곤함이 쌓일 때까지 지내며 지친 심신이 쉬기를 강요하게 놔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서의 밤은 항상 평화로울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수세기에 걸쳐 공통된 인간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의 불면증에 대한 투쟁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몸이 여전히 연약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로마의 소음은 바깥 세상과 내면 모두를 깨워두기에 충분했습니다. 노예에게 잠은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무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주인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정의 구석, 큐비큘룸의 현관 근처 또는 심지어 차가운 창고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들의 침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칠고 나무 판자나 갈대로 엮인 매트였습니다. 그들의 주인과의 대조는 매우 극명했습니다. 부유한 시민들은 깃털 베개와 자수로 장식된 이불을 누리며 잤습니다. 반면 그들의 노예들은 얇은 조각옷에 몸을 움츠리고 지붕 아래에서 잠을 자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에게 밤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속박과 끊임없는 감시, 물건처럼 존재의 상징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예로 태어난 아이들은 가장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첫 기억은 자장가나 편안함이 아니라 소음, 피로 및 명령이었습니다. 노예로서 잠자는 것은 결코 완전한 평화로서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호출, 명령 또는 갑작스러운 필요는 그들을 다시 일로 끌어들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혹함 속에서도 일부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이야기들은 그들이 나이트에 함께 모여 속삭이거나 따뜻함을 나누며 고통을 공유하며 위안을 찾았던 순간을 암시합니다. 그들에게 밤은 짐이자 연약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므로 잠은 로마의 불평등의 또 다른 형태였습니다. 침대, 벽, 계급에 의해 나뉘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하나가 되어 잠을 잤지만 결코 함께 자지는 않았습니다. 로마는 우리에게 잠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까요? 그것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급, 종교, 권력의 반영이었습니다. 깃털 베개 위에 누운 상원 의원은 특권을 상징했습니다. 갈대 매트 위에 엎드린 병사는 의무를 나타냈습니다. 차가운 돌 위에 웅크린 노예는 억압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밤은 구조적이었고 나뉘었으며 때때로 소음이나 의식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잠은 개인적이며 우주적인 의미를 담았습니다. 꿈은 신성한 메시지로 여겨졌습니다. 불면증은 철학자들의 질문이 되었습니다. 빛 자체는 루케르나의 깜박임에서 부나 가난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에게 침실은 사적 공간입니다. 로마인에게 잠은 가정, 신들, 그리고 도시 자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은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인 눈을 감는 것조차 사회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세기를 두고 하나의 진리가 우리를 연결합니다. 휴식의 필요. 로마의 가난한 이들, 부유한 이들, 그리고 노예들 모두는 비록 매우 다른 조건 아래에서 찾더라도 같은 해방을 원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나뉘어 있더라도 잠은 보편적인 인간의 갈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에서처럼 우리의 세계에서도 밤은 우리의 연약함과 공유된 인간성을 드러냈습니다.